네, 4월 1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콕콕 집어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네. 앞으로 당선 평론하고 사례신가요? 패널을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주 더 낮은 자세로. 네. 제가 더 낮게 갈게요. 이렇게 낮게. 아니, 선거 힘들어.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되게 옛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참. 너무 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선거 때까지 날짜가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네. 언제 선거날이 돌아오나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가고 또 참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것 같죠? 밝아요? 보수 우파 패널이신데. 그러니까 좀 미묘했어요. 들어가서 어디를 찍을까. 왜냐면은 예. 보수파 쪽에서 저 막 방송 출연 못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실질적인 압력도 가하고 방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더라도 저는 뼛속부터 보수파인 사람인데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참 동안 가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구는 뭐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개혁신당을 찍어줬는데 저같이 뼛속까지 DNA에 유전자에 보수라는 DNA가 있는 사람이 고민하게 만들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은 국민의힘 찍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장 소장님 예측만큼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90석까지 또 저 내다보셨잖아요. 때문이래요.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아, 역결집인가요? 네, 위기감을 조성해줘서 고맙다. 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구장창 200대 100 개헌저지선 깨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역결집. 네, 역결집을 불러왔던 장 네. 소장님의 보수 우파 전략. 네. 아니 뼛속까지 보수인지 우리 편 아니야. 네. 선거를 끝난 소감. 네. 저희 또 개표 방송 와주셔가지고 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고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다 제 예언대로 돼가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안 변한다. 네네. 아시겠지만 108석도 제가 맞췄잖아요. 그러시죠. 108번네라고. 이제 템플스테이만 가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템플은 안 갈 것 같아요. 네, 뭔가 한동훈 스테이는 할 것 위원장 같은데. 템플스테이 갈 것을 그건 추천하셨죠. 제가 조금 바꿀게요. 수정할게요. 예. 우리 바로 또 수정하니까. 예. 템플은 빼고 스테이. 아, 스테이만 네, 한다. 스테이만 한다. 아, 이렇게. 자, 박성태의 예언 여러분들 짚어보시죠. 예. 잘 맞추십니다. 제가 천공은 아니어도 백공 정도는 돼요. 캐릭터 하나 만들까요? 네, 네. 백공 박 선생으로 해주세요. 천공은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겸손하게 될까요? 백공 정도로 인생 좀 상담도 하시는데. 꼬였어요. 진짜? 네. 왜? 약간 뭐 고발당했죠. 봐봐, 맞죠? 잘 자, 될 거예요. 자세한 건 끝나고 이제 복채를 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전문적 사적인 건 다르고. 네. 자, 선거가 끝나고도 뉴스가 쏟아지는 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대응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엿새 만에 사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두 분이 아마 말말말을 꽂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장 소장님 먼저 꼽아오신 말말말 보실까요? 더 낮은 자세.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선거 지고 나면 그리고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정치인들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나서도 이런 말씀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셨어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그동안 바뀐 게 없잖아요. 거의 10개월 동안. 그러면 말뿐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분은 연기하는 거 아닌가? 믿을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많은 분들이 사과하라니까 그냥 한번 사과한다. 미흡해서 송구해요. 이러한 얘기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쭉 공개 발언에서 여러 가지 나는 요거 잘했는데 요게 좀 미흡해서 죄송해요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죄송하단 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브리핑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사과, 했잖아요. 죄송 이런 단어는 없었던. 아이 그래도 홍보수석이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 모두 발언해서 하지. 예. 물론 이제 모두 발언은 저기 국무위원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뺐다 이러지만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옆에서 참모들이 이거 죄송은 넣읍시다. 아 내가 뭘 가져줘야 돼. 아 요건 대통령님 요건 넣어야 됩니다. 상상컨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그 발언의 가장 유감인 부분은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어요. 저는 공직기강 확립. 아. 그러니까 나는 막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조금 좀 미진하게 느끼시고 결론은 공직자들이 잘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공직기강 확립 철저하게 해야 돼.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배에 대한 진단, 대책 다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지 않겠구나, 나아지지 않겠구나 그런 좌절감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문제에서 원인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예.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왜? 그래도 바뀌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딱 나온다면 제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네. 일단 원인 분석이 국민의힘은 좀 되지만 네. 대통령실은 전혀 안 되잖아요. 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했는데 약간 부족했어. 거기에 뭐냐면 미흡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미흡. 또 세심한 면이 언어학적 부족했다. 분석으로 네. 미흡. 세심. 예. 있다. 근데 그 전에도 용산 분위기에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관계, 한미 동맹, 노조 대응. 물론 이제 정파적으로 보면 당연히 반대도 많고 그렇지만 우파에서는 잘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잘했다고요? 디테일에서 지금 조금 선거 패배 부족하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아시냐고요? 저는 잘. 근데 진짜 비슷해요. 연습하셨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 네. 연습 더 하겠습니다. 네. 아니 비슷해요 진짜. 근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심한 면이 부족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정말 국정 기조는 잘 돼 있고 똑바로 가는데 일부 디테일에서 부족해서 국민들이 오해한다. 그래서 그걸 챙기겠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 경제가 어려우니까 25만 원씩 주자. 긴급 복지지원금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여당이 치고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용산 내에서는 야 이거는 포퓰리즘이잖아.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두발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여당에서 이게 페인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원인 분석이 잘못됐죠. 페인은 그냥 대통령 본인의 KGBT, MBTI가 페인이에요. 고집불통. 고집불통. 예. 근데 예.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그건 상수로 놓다 보니 다른 거에서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대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그대로 그냥 가겠죠. 그럼 우리가 아이고 하고 말해야 돼요? 아니죠.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어떤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특검으로 압박도 해야 되고 그건 잘못했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고치게끔 해야죠. 3년이 남았는데 물론 이제 탄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오면 탄핵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탄핵을 얘기하기는 좀 뭘까요? 섣부른 감이 있고. 장 소장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네. 이렇게 두드러 패면 삐뚤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삐뚤어졌어요. 더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저가 갑자기 북심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안 돼. 되게 불안하긴 이해가 한데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야죠. 네. 그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박성태 실장님께서 뽑아온 말말말이 미흡이란 단어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핏하고 이제 이상한 나라 윤리스라고 써주셨는데 그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오늘 모두 발언을 쭉 들으면서 아 대통령은 진짜 이상한 나라에 혼자 살고 계시는구나. 아 혼자 아니구나. 둘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할게요. 혼자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역시 소장님의 지적은 예리해. 근데 어쨌든 보세요. 다 여권에서도 대통령 본인이 잘못했다.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이건 대통령 문제다. 다 지적을 하잖아요. 대통령만 몰라요. 부부가 문제죠. 왜 모르겠어요. 부부가. 부부. 네. 어. 동아일보에서 그러면- 그렇게 칼럼 썼잖아요. 예, 부부가 그- 문제라. 부부가 문제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우리가 권한을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건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상한 데에 혼자 살고 있고 누군가 직언하고 조언하고 해도 그건 네 생각이야 라고 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통을 하겠다고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오늘 모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구중궁궐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용산은 용궁이 됐다. 사실 출입 기자들이 용궁이라는 표현 쓴 지 네. 꽤 됐죠. 용궁이 됐다. 그러니까 예. 가끔 거북이가 나와서 이제 쫙 보고 들어가고. 잠수를 안 하면은 만날 수가 만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용궁이니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음. 토끼 가끔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일방적인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 앞에 서시는 게 그렇게 두려웠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접화법이란 말이에요. 참모들 대상으로 비서진을 대상으로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국민들이 과연 잘하셨네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형식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오 저런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됐네 반성했네 이러겠냐고요. 이 뭐냐고 지금 내일 아침에 보수 언론 사설 한번 보세요. 칼럼 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이도훈 홍보수석이 백브리핑 통해서 아니 그래도 비공개 회의 때는 사과했어요. 죄송하다는 말 썼어요.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했는데 국민 앞에 서가지고 직접 국민과 눈 마주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못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DNA가 그래요. DNA. MBTI가 그래서 네. 못해요. DNA. 저 옛날부터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뭐 하게끔 압박을 세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건 없다. 아니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해가지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용산 가놓고 소통은 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일단 소통하겠다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말씀하신 이제 대로.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회견도 나와가지고 아니고. 소통이요?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예? 소통은 작게 하는 겁니다. 작게. 아, 그 집에서 하는 게 소통이에요. 작을 소통. 대통의 반대인가요? 통화통. 아, 저는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소통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른 넘어가셔야 될 것 말 같습니다. 맞네. 아니 말이 맞는 것 카톡도 같아요. 많이 하셨대잖아요. 네. 아니, 아까 이제 마지막 메시지 특히나 이제 그 공직기강을 강조했던 부분을 장 소장님은 집중해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같이 곁들여 봐야 될 기사가 동아일보 발인데 오. 이제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다라는 안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진단과 대책으로 이어지는 말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안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지금 시점 법률수석 비서관실 뭐 만들 수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은 어떠한 사인을 주는 거냐면 그래 김건희 여사 최상병 이런 특검 전국이 되겠지. 특검을 방어할 만한 방어적인 법률적인 논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고 탄핵 정국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계속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했으니까 그럼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니까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본인 변호사 채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좋아요, 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장해찬 후보를 대통령실로 막 불러들여서 어떠한 비서관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들이 겸허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반성 아니에요. 그냥 반성은 말만 하고 행동은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장해찬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 뉴미디어 비서관 자리로 들어갈 거다. 그 자리까지 비어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비워놨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시사인 유튜브 죽었어요, 이제. 아니, 저희 유튜브 그래요? 열심히 이제 관심 끝장났어. 가지시는 건가요? 뉴미디어에서 여기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일단 보고서를 열심히 쓰겠네. 예. 우선 저희 조회수가 조금 더 그러면 대통령 용산발로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그런 얘기가 예. 막 떠돌아다니는 거,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기현 위원장 임명했던 게 바로 민생특보 했었으니까 또 그런 생각하게 주기현이 돼요. 어떻게 민생을 챙기냐고. 어? 그게 어떻게 챙겨요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검찰 수사관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민생 특보가 누구예요? 민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은 다 잡아들여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진짜 네. 민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민생은 대파 가격을 잡는 게 한자를 어떻게 쓰는 민생인데. 거지 민생을? 대통령의 한자는? 법률수석 그럼 누구 임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이겠네요. 김재원 수석을 임명하지 않을까. 예측. 장성철의 예측.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김재원
후보한테도 걱정하지 마. 저기 답변하면 저기 대통령실로 불러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뭔가 역할을 할 것 그냥 뭐 그런 같기도 해요. 상상. 제가 볼 때는. 상상. 예.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고. 김재원 후보한테. 여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굳혀야 되면. 예. A 맞다니까. 관계자, B 관계자. 네. 예. 맞아. 뭐 어디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뭘 할지 모르고 법률수석을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저게 있죠.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법률비서관만 있잖아요. 그럼 비서관이 총장이랑 얘기하거나 장관이랑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비서실장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앞으로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사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잖아요. 대통령이. 정권이 힘이 빠지면 바로 검찰이 들고 일어난다. 그걸 아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부랴부랴 임명을 했던 거고. 유난 갈등 1차 때. 그렇죠. 예. 1차 갈등 때 바로 그 다음날 예. 임명했잖아요. 일단 검찰 인사부터 내가 틀어줘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잖아요. 총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사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도 일단 검찰부터 잡아야 되는데 혹시 반기를 들까 봐 잡아야 되는데 비서관 가지고는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수석을 얘기한다. 그게 뭐 당연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 폐지였고 실제로 그거를 정부 출범하면서 실현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믿어요? 폐지하고 법률수석을 만들었으니까 말은 맞죠. 그러니까 아,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말만. 민성수석을 해도 말은 맞는 거예요. 민성수석. 네, 대통령이 반성한다고 반성합니다 하고 행동은 다르잖아요. 민심수석. 네, 민심수석이든 아무나 뭐 그냥 A3- 수석 해도 말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율리스다. 우리와 상식과는 떨어져 있는 세계. 그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리스가 이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없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능력 없죠? 지식 없죠? 무대뽀죠? 윤리스. 네. 항상 무라고 항상 말씀해 무. 주신 적이 네. 있습니다. 제가 예. 그거 한번 울거먹으려고 영어로 리스로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참모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아니고 이 간신과 같은 4인방이 있어요. 그래요? 누구죠? 그 사람들이 누구지? 바뀌어야 돼요. 네? 4인방 누구예요? 이니셜이라도? 어떻게 얘기해? 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K는 해도 아무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씨가 많으니까. K! L! P. J! J? P! 뭐 이렇게. J면 장인데? 그 상인방이 되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린다. 아니요. 대통령. 예스맨? 아니,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의 눈가기를 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있다. 소문에. 예, 소문이 있다. 네. 예. 용산 쪽에 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V2의 4인방. 눈가기를 가린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4인방하고 그 대통령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참모들하고 대단히 큰 알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용산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적 쇄신이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석이 아니었어요. 인적 쇄신을 하려면 제대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쇄신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참모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쇄신이 쉽지 않아요. 일단 인적 쇄신을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당분간은. 점점 세지는 뉴미디어에서 그래요? 오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받아들이는 시민들과 또 정치를 오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말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들긴 거죠. 합니다. 잘못한 거에 네. 대해서 그냥 이것저것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국민들께서 그래 잘못했다는데 한번 더 기회 줘볼까 이러는 거지. 거기다 대고 저 이거 잘하려고 그랬고 저거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냥 미흡해요. 이러면은 변명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진심이다 네, 저게. 진심이니까. 본인이 그게 더- 좀 미흡했다. 그게 더 네, 무서운 큰 틀은 거예요. 맞았지만 네. 그게 진심이다. 네, 그게 진심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피 전략을 쓰시려는구나. 뭘로부터 차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의 회피 전략. 난 그거 몰라.
난 민생만 챙길게. 얘기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오늘 주객에서 난 잘했어. 다만 요게 조금 부족했어. 요렇게 계속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전략이 아니라 본질이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심. 근데 우리가 따져볼게요. 뭐 대통령이 오늘 상당 부분이 저런 거였어요. 건전 재정을 추구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을 못 챙겨서 어려운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를 내가 좀 더 도왔을 때는 못 도왔다. 왜? 건전 재정 추구안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만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적자죠. 올 상반기에도 훨씬 올 1분기에도 훨씬 많은 돈을 썼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24번 하면서 물론 그중에 상당 부분 민자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대충 100조 이상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조는 안 세봤어요. 예전에 70몇 조까지는 들어봤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그냥 남발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건전재정이에요. 본인 말도 틀리죠. 그러면 그걸 차라리 거짓말했으면 이해가 돼요. 아, 이때는 우리가 진실을 얘기합시다라고 설득이 가능한데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대통령의 저 발언과 최근의 행태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관심 있게 우려스럽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독재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려는 게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 직접 민주주의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가능했지만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탄생하면서 그냥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형태는 불가능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민생 토론회 하면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회나 의회,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장악을 했고 그리고 더 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이 강할 거기 때문에 의회는 좀 뒤로 밀치고 그냥 국민을 향해서 직접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겠다라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대단히 위험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두 분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예. 예.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 다루라고. 예. 대통령이 꼭 왜안 해시태그다 보시죠? 서정욱, 이봉규 뭐 이렇게 달아요. 천공, 해시태그 천공 이렇게. 괜찮은데? 그러면 알고리즘에 뜰 거예요. 그거 해시태그로 천공 시사인 뜨다. 네. 이렇게. 좋네. 뭐 딱 하면 네. 뭐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텐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으면 신변의 위협이 생길 것 같아. 네,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바른 우리 말씀. 한 몸 희생하고 예. 그럽시다. 네. 희생까지는 좀 싫은데. 싫어요? 네, 겁나.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총리와 이슈에 있어서는 또 장 소장님께서 이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물망에 오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대단히 좋아하고 신뢰를 한대요. 그 제가 방송에 얘기를 했더니 이정현 전 대표의 전화기가 불나가지고 그랬겠네요. 계속 통화 중독이 걸리고 예. 본인 SNS 흔적들 다 없앤 거 아세요? 닫아놓은 거? 그러면 진짜 인사청문회를 어제 염두에 아침에? 둔 사람의 행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다 닫아놨어요. 다. 그래가지고 기자들도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정현 전 대표도 잘 아는데 장성철 저 XXXX 그럴 거야 왜 내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정현 대표는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막 언급됐던 이동관, 장제원, 정진석, 원희룡 이런 분들로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 사과성 발언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처음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잘못됐다 내가 뭐 사과를 내가 왜 해? 내가 뭔가 뭐 부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되게 더 크게 좌절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원희룡 비서실장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딱 듣고 대통령은 전혀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든 언론과 뭐 유튜브, 소셜미디어 각 개인들 다 같이 합의해서 한 이틀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안고
대통령이 혼자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대통령한테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시간이 원하시는 필요해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혼자 나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다 얘기를 해서 총선에서 참패. 이례적 참패예요. 지난 것과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총선과 결과가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도 그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였고 그때와 비슷하게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아주 세게 한 겁니다. 물론 200석이 못 미친 건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심판 현재까지도 세게 한 거예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했다 생각하는 것 같고 잘했는데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 정확히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그 방식이 잘못하고 국민 심판했는데 원희룡 비서실장은 사실은 저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 제기하니까 그럼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다 무효. 백지화 해버렸죠. 백지화 해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세게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비서실장 한다?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을 망친 원흉은 정진석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선출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당신 100%로 뽑는다라는 규정을 바꿨어요. 규정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점점 멀어지는 국민의힘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반 국민 50%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전에는 70%까지 일반 국민의 선택권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켜왔던 소중한 전통과 관례와 당원 당규를 깨버린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또 비서실장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거는 잘못을 생각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과 판단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데 꼭 제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또 혹시나 제가 이제 넌 안 바뀔 거야 막 이랬으면 바뀌려나? 생각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럼 몰래 이거 다 기대해 듣는다는 봅니다. 거 아니에요? 다 모니터. 아, 요주의 모니터링. 관찰 대상이다. 다 저도 용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맞아요. 아. 옆에 있는 게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맞아. 내가 부담스러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니야, 이상해졌다고 내가 물어봤어. 자, 나는 두 분의 괜찮대. 원래 그런 시사인 문제 안 만담 돼. 커플 박성태 장성철 화이팅 누나님이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만담 커플 그 박 실장님이 보시기엔 그럼 좀 비서실장이나 총리로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있으실까요? 아니 진짜 막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이정현 전 대표도 물론 아주 성실해요. 소통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과 성실이 무엇을 위해서냐? 사실은 위의 뜻을 위해서거든요. 막 성격이 사실 좋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쓴소리를 많이 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총리야 뭐 그냥 그렇고 사실. 근데 마땅한 비서실장님이 왜냐하면 대통령과 반대되는 스타일의 분이 가셔서 직원도 하고 거기에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분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가면 일단 대통령이 잘하면 멱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 그런 분들이 안 되고 그러면 좀 약간 대통령이랑 통하는 분이 가면 그 밥이 그 나물이고 그래서 저는 없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한덕수 총리가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방금 말한 게 비서실장. 비서실장. 네, 총리는 사실은 역할이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가결에 큰 무리가 없는 분이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큰 의미가 없다. 총리는 사실 저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신인규 변호사 출연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덕수 총리가 그냥 쭉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하고 가기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한덕수 총리나 청와대 수석들이 다 그 대통령실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네. 그 진심일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된다. 네, 이때가 예. 기회다. 예. 네. 국무총리 없어도 뭐 나라가 예. 운영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대부분 저런 게 있죠. 이제 행사장의 격을 높여줄 때 국무총리가 가서 총리가 왔다. 요게 되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야 돼. 그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건 아니지만 네. 부처를 총괄한다는 지금처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다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되잖아요. 기재부장. 거국 내각이라는 총리가 차원에서 방금 김준일 평론가는 심상정 의원을 추천하고 가시긴 했습니다. 총리로서. 짜는 어제서부터 무슨 하태경 비서실장 얘기하고 막 안 되는 사람들만 꼭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네. 직접 하태경 의원이랑 통화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냥 웃었대요.
좋아하는 거죠. 그건. 아, 그런가요? 이철이 전 수석이 유승민 의원 얘기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 하면 좋죠. 안 근데 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막 소중한 어차피 안 시간에 시킬 얘기하지 거고. 말고 네,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준일 대표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왜요? 어제도 그냥 나랑 하면서 나는 비대위로 간다라고 그랬는데 비대위 안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 들리셨구나. 예.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랬는데 비대위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갈 수가 국민의힘 없어. 당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도 비대위원장입니다. 오, 아, 그래요? 장성철의 예언. 예. 김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겸임이에요. 오. 그래서 김도 그럴 가능성이 비대위원장이 있네. 지금 사선이거든요. 네네. 원내대표 할 사람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제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비대위원 몇 명 임명해가지고 관리형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당대회로 전당대회를 예. 하는 거죠. 전당대회는 뭐 9월달 이전에 열리면 되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비대위의 역할은 그냥 한시적인 지도 체제인데 저는 혁신형 비대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한 3, 4개월 동안 당이 그냥 집권 여당인데 선거에 졌는데 변화하지 않고 그냥 전당대회만 바라보는 물에 물탄 술에 술탄 그런 대통령이 어떤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에게 쇄신과 개혁의 모습도 안 보여주는 그런 실무형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회가 맞는 것이냐. 저 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형 비대위원회 합시다 이런 것은 당권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재섭 위원장 같은 당선인 같은 사람이 비대위원 하면 어때 하면서 언론에서 막 주목을 받았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변화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말로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 열심히 잘할게요. 반성할게요라고 하지 행동은 안 옮겨요. 행동은. 하다못해 무릎 꿇는 퍼포먼스도 예전에 보니까 선거 참패하고 이틀 후에 바로 했던데 오늘 봐보세요. 그런 게 당선인 대회 없더라고요. 했을 때 네. 박수 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난 정말 저 제정신인가 했어요. 근데 다 이름 적어놨거든. 웃으면서 막 박수 누구예요? 치고. 누구? 네? 누구? K, K, L, J, P. 아까랑 이 네- 똑같잖아요. 이 네 명이야? 아까도? 다 아까 거기에 다 마지막 걸려요. 아까 간신이랑 이니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딱 언론이 들어오기 전에 자 우리가 선거 패배했으니까 좀 신중하고 진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합시다. 절대로 웃거나 박수 치지 맙시다.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난 정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진지하지 내가 않아요. 진지하지 제가요? 않았어. 아니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어차피 영남 의원들은 자기는 잘 됐으니까 또 짜릿하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 여기만 그런데 뭐 인천 둘, 경기 6, 서울 11명, 서울에서 몇 명 정도 좀 그렇고 나머지 경기나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신 분들이 되신 거여서 큰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영남 나만 잘 되면 자민련으로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런가요? 인간의 기본 욕망이니까. 이게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음에 수권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도 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저도 정치반 10년 이상 출입했는데 저는 처음에 정치반 듣기 전에 몰랐는데 의원들은 대권 관심 없어요. 네. 내가 승진하는 게 나 중요하다. 배치하면 최고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네. 거에 큰 관심 없다. 다른 거 없다.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 같아요. 근데 정말 거기에 애국심이 있으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장성철 소장님처럼 보수가 나라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야당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짚어주셨는데. 비서실장들 예, 좋은 예. 생각이 났어요. 추천하실 사람.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 추천합니다. 비서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스테이를 거기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용산의 네. 스테이? 템플 템플 스테이 아니고 용산 스테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용산 스테이.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지금 정권의 거의 2인 자격인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 평론계의 두 거성인 김준일, 박성태 이 두 분들이 막 유머스럽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정말. 네? 좀 분장하고 하는데.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 추천하세요? 저는 딱 한 분 있어요. 누구? 근데 제가 얘기하면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정말 하시면 잘할 분 있어요. 이니셜만? K. K? 아까 그 K 아니에요? 맞아요. 상상이 아주 그냥. 혹시 여사님? 아니에요. 자, 야당 이야기로. 다 마음들이 다 삐뚤어졌어. 진짜. 아니 그건 왜냐면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K 하면 생각나는 게.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저는 딱 그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김재수?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KMS. KMS. 자, 김민수. 당장 떠오르는 이름이. KMS. 자, KMS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KMS 있으시면. 아, 김무성. 아, 진짜 잘할 뻔. 예, 아, 예. 김무성. 야, 아, 진짜 그렇구나. 댓글러들 대단하시네요. 예. 야. 그러게요. 김무성. 김무성 비서실장. 참모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장성철 저는 소장의 피셜. 정말 잘하실 분. 다른 얘기는 쓴소리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체격이 더 커가지고 함부로 이거면 이제 우리가 딱 기사 제목이 나오잖아요. 무대포와 무대가 만났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네, 용산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대포와 무대가 만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아니 하여튼 하시면 잘할 거예요. 참. 네, 이 방송을 좀 고온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제가 왜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냐면 장 소장님이 또 조국 대표한테 문자 보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 나왔을 때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포인트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많은 노력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천천히 단디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투리네요. 네. 단단하게 뭐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마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걸요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거기 대변인 만났는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요? 방송에서 보셨구나. 네. 예. 자신들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제3신당 뭐 더불어민주연합 뭐 이렇게 당선된 분들 두루두루 다 접촉을 하고 있다. 자기네들도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중점 들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0석 만드는 게 이제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개혁신당이 더해지면 21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동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민평당과 정의당이 했었죠. 모임.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공동 교섭단체를 하면 국회에서 지위가 달라지고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한 18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간사를 다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전 국회의원의 간부화. 간사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민주당에게도 유리할 거예요 아마. 국회 상임위 간사단 회의하는데 우리 편 2명, 저쪽은 이제 국민을 1명. 그러면은 그냥 상임위 자체를 자신들 의도대로 그냥 회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안건도. 그렇게 되면 국회 운영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까 뭐 기사 보니까 좀 견제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공동교섭 단체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국회 운영이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개혁신당은 자강론을 갖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안 가지. 네, 안 간다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안 가죠. 개혁신당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간다니까요. 지금 개혁신당 당원이네. 진짜 보니까. 아니, 어차피 개혁신당이 안 나와서. 왜요? 이렇게 비싼 H F. 자, 뭐지? 몰라요. 잘. 오늘 이니셜이 난무하는데요. 여튼 두 분,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와 장성철 소장님은 지금 이제 개혁신당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안 하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혁신당이 교섭단체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잘 얘기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개혁신당이 확고한 자기의 주장을 담보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국 개혁신당에서도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원내교섭단체가 1번이고 개혁신당 빼면 14석 정도 되잖아요. 새로운 미래당, 진보당 1명, 14명인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두 가지죠. 그러면 교섭단체 의원 정수를 낮춰주든지, 실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불가능해. 근데 이제 뭐 거부권은 또 대통령이 하겠죠. 근데 또 뭐 이게 교섭단체가 둘이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약간 견제하는 그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조국혁신당이 확실하게 쥐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게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아주 반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반기는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
또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실은 사법 리스크만 취하면 유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또 총선도 지났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그런- 있다고 보세요? 그런 변수도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의 1번이 그거예요. 원내교섭단체 만드는 거. 네. 저는 김종민 의원, 세밀의 의원도 조국혁신당 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고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나 옮길 거야. 거의만 굳혔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의 어떠한 이탈이 그래도 개별적으로 좀 일어날 수도 있다. 본인들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의원은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1번이 그렇게 나오고 사실 민주당에서 의원 꺼주기 같은 건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혹시 몇 명이 탈당해서 가느냐 그런 변수가 좀 있고. 네. 그럴 가능성도 변수로서는 존재한다. 예, 있을 수 있죠. 오. 예.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빠져서 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봐요. 맞아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예. 없는 이제 개원 전 모습일 것 같긴 한데 개원 후인가요? 뭐 아무튼 굉장히 그 원내 교섭 그리고 또 각 당이 어떻게 이제 이합 집산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 첫 행보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또 봉하마을 가기도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적자 경쟁을 한 듯한 모습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야. 네. 뭐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과 뭐 여러 가지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내세운 여러 가지 얘기가 야, 조국혁신당이 좀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선인들 골프 치지 마라, 비즈니스 타지 마라, 뭐 코인 갖지 마라. 이거를 신고해라.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첫 번째는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한 특검이라든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내놔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되게 작은 거를 얘기한 것 자체가 역시 좀 갑작스럽게 준비한 정당임을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는 이만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신다. 네. 아니 그 자유를 그는 제한을 하는 거 아닌가? 왜 코인 보유하면 왜 안 돼요? 신고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갖게 되면 비즈니스 신고 타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뭐 골프 치면 안 돼요? 탈 수도 있지. 그걸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 뭐 그런 골프 생각이 아마 좀 회기 들어요. 중이었던 것 같긴 한데. 회기 중에? 예, 예. 예. 회기 중? 예. 당선인들을 치지 말라고 그런 것 같던데 예. 내가 보기에는. 회기 중에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회기 중에 주말은 어떡하지? 회기 중에 이런 안 느낌도 쳐요 있고. 의원들.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정치 개혁이 겨우 저런 걸까? 뭐 그런 큰 담론을 좀 던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짚어보자면요.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또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이 하기 시작하던데요. 99%예요. 이재명 대표 또 나간다는 99% 장성철 소장은 네, 그렇게 네. 보신다. 그래야죠. 그래야 이제 본인이 2027년 대권 도전에 상당히 더 많은 영향력을 갖출 수가 있고 또한 2026년에 지방선거 때 또 한번 본인이 당과 진보 진영을 장악하기 위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대권 도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는 뭐 가까운 분에게 맡길 수 있지 않느냐. 누구? 가까운 10명 중에 누구요? 뭐 이제 가깝다고 정청래? 얘기하는 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나 그건 이제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죠. 근데 그런다는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 리더십 권한이잖아요. 당대표의 권한. 총선 지나면 공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금 완전히 친명 색채가 되게 강한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막는 방법은 본인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대안이 없다. 다른 분이 당대표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받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대표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 네. 근데 이미 선택했을 거예요. 두 분의 전망이 그럼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도
친명 일색의 당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몇몇 지역구 동작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저기 도봉갑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동작을 얘기하면 류사명 후보가 사람은 괜찮고 좋을 수 있지만 과연 여당 내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 꼽히는 당대표 얘기까지도 나오는 나경원 의원이랑 맞설 수 있느냐.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비주류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갑이 원래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지만 김재섭 후보 이제 당선자 저도 잘 알고 그러지만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정말 한석 이것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정치 경험이 더 풍부한 사람을 공천을 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몇 석은 민주당이 충분히 전 더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천을 보다 꼼꼼하게 했더라면.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면 과연 친명 일색인 게 당에 도움이 되냐. 더군다나 거야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가 점점 목소리 잦아드는 거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는 아,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언급 하나 할 게 있는데요. 국가정보원 컵을 오늘 처음 게시를 했거든요. 아 처음은 아닌가요? 아마 예 처음 이거 게시했습니다. 가져가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이자 지면 독자이신 분께서 검찰컵의 스토리를 너무 재밌게 보시고는 이번에는 국정원컵을 보내주셨어요.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있나 봐야 되나? 예, 전국 각지에 도청장치? 용산 대통령실 컵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도청장치. 컵에 도청장치. 소리가 네. 둔탁한데? 아 그런가요? 도청장치가 어디 있는 거죠? 아니, 컵이 두꺼워요. 둔탁해. 네,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요. 순진해. 무슨 도청장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네, 아, 여기는 없어요. 어차피 오픈된 공간이니까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없어요. 우리 사전 토크를 도청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하긴 했죠. 했어요? 예. 바로 방송 들어가서 사전 토크가 거의 없었어요.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가 사전 토크였습니다. 큰일 났네.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면 좀 우리 특히 이 컵은 박스타님, 어디서 드린 거예요? 저희 시사인에서 만든 컵입니다. What's wrong politics? 네, 정치 왜 그래라고 저희 과거 프로그램 이름이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 예. 너무 실망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안 해서 아. 간단하게 좀 언급을 예, 예. 해드리면 이제 쉬라 그래요. 뭐 자꾸. 쉰대요. 아 그래요? 쉰대 아무 생각 없이 쉰대요. 그러니까 몸도 진짜 안 좋아가지고 쉰대요. 근데 정치는 할 거래요. 그럼 언제까지 쉬는 건가요? 7월 정도까지 쉬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나오시는 전당대회 건가요? 안 나온대요. 아. 안 나오네요? 쉬면서 전당대회 안 나오겠다고 예,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권위와 리더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의 권위지 누가 정치인 한동훈을 지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 오른쪽 왼쪽 날개 다 없어졌는데 뭘로 날 수 있을 거냐. 뭘로 정치할 거냐. 결국에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홀로서기한 지렛대로 이번 전당대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배지를 달았으면 좋지만 못 달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뭐 2년 안에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것도 당신한테 공천 준다는 생각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치하려면 전당대회 도전해서 선출직 당대표가 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라. 정치할 거면 안 할 거면 그냥 계속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만나서 조언하셨어요? 아니요, 되게 측근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오, 이거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뭐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직 대답은 안 왔고요. 거의 매일 상의하는 그런 관계였더라고요. K? 네. 그분이에요. K? 어. 아. 그분이에요. 한번 KK? 모시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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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 예. 막 생각 못 했는데. 너무 나가시는 거 그만해 이제. 아닙니까? 10분 넘었어. 그만해. 적은 것 이제. 중에 말 얘기 안 한 게 있나? 그만해. 없네요. 예.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한 없어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자, 그러면 오늘도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처음 뵀는데도 정말 짚어야 될 게 많구나 싶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마무리 인사는 늘 그랬듯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은지의 뉴스인 4월 1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광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부승찬 민주당 당선자가 오시고요. 또 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자 당선자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